겨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유난히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전날 밤 분명히 식단을 조절했는데도 아침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와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아침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당뇨 환자 중 3명 중 1명은 겨울 아침에 가장 큰 혈당 변동을 겪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은 아침 습관 하나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습관만 바로잡아도 혈당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저녁 식사는 늘 조심했고 단 음식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아침 공복 혈당이 유독 높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밤새 물만 마셨는데 왜 이럴까요? 그분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간 생활을 함께 점검해보니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쐬며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본인은 상쾌하다고 느꼈지만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의 몸을 하나의 난방이 꺼진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밤새 천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찬 공기가 들어오면 집은 열을 지키기 위해 문과 창문을 더 꽉 닫아버립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추위를 느끼는 순간 혈관은 즉시 수축하고 몸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가네 저장된 당을 혈액으로 풀어냅니다.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입니다. 문제는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기능이 약해진 몸에서는 이 신호를 제어하지 못하고 혈당이 한꺼번에 튀어오른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조금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지 않나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겨울 아침에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차가운 자극을 주면 혈당과 혈관은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아침 혈당을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은 음식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겨울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새벽 3시부터 혈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의사로서 제가 겨울 아침에 가장 말리고 싶은 습관 하나를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든 사이 여러분의 몸에서는 이미 혈당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당은 아침에 먹는 것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겨울 아침의 혈당 문제는 식탁이 아니라 침대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사실 혈당은 우리가 눈을 뜨기 훨씬 전, 새벽 3시 전후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의학적으로는 새벽 현상, dawn phenomenon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몸은 매일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합니다. 마치 새벽 시장이 열리기 전에 상인들이 불을 켜고 물건을 꺼내놓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의 공통된 역할은 하나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야 하니 에너지를 준비하라. 그래서 간은 조용히 저장해 두었던 포도당을 혈액으로 풀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인슐린이 즉시 반응해 혈당을 다시 세포 안으로 넣어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거나
60세 이후 인슐린 기능이 약해진 몸에서는 이 조절 장치가 늦거나 둔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 새벽 현상이 훨씬 강해집니다. 왜일까요? 추운 환경에서는 몸이 천을 유지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천이 가장 낮아지기 때문에 몸은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 결과 같은 새벽 현상이라도 여름보다 겨울에 혈당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름엔 괜찮았는데 겨울만 되면 혈당이 이상해요. 이건 관리 실패가 아니라 몸의 생리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을 모르고 아침에 또 다른 자극을 더해버릴 때 생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질수록 코르티솔은 더 많이 분비되고 간은 아직 에너지가 부족하다 고 판단해 혈당을 계속 혈액으로 밀어냅니다. 즉,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전문가는 공복 유지를 강조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아침에 첫 신호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분명히 느낀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겨울 아침 혈당 관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신호로 몸을 깨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찬 공기를 맞으며 바로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불안한 마음으로 혈당부터 재고 계신가요? 이 선택 하나가 그날 하루의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아침 혈당이 크게 오른 한 환자의 사례를 통해 이 이론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저도 똑같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사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겨울 아침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식단도 비교적 잘 지키고 약도 빠짐없이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겨울만 되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혈당이 왜 더 높게 나올까요? 혈당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저녁 혈당은 안정적이었고 자기 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 혈당만 유난히 높았습니다. 이 패턴은 단순한 식단 문제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씩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눈을 뜨는 시간, 난방 상태, 첫 행동, 첫 음료. 그러다 한 가지 중요한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꺼운 옷을 입지 않은 채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물로 손을 씻고 바로 혈당을 재고 계셨습니다. 이 순간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차가운 자극을 받은 몸은 즉시 위험이라고 판단합니다. 혈관은 수축하고 심장은 더 세게 뛰며 간은 비상연료를 꺼내듯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혈당계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의 혈당을 올린 것은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차가운 아침을 그대로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보고 어제 뭘 잘못 먹었나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원인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자주 논쟁이 됩니다.
어떤 전문가는 공복 혈당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전문가는 아침 혈당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제 경험상 특히 겨울 아침의 공복 혈당은 생활 환경을 빼고 해석하면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에게 저는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움직이지 말고 이불 안에서 이 잘산분만 몸을 두고 따뜻한 실내에서 손을 녹인 뒤 혈당을 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식단도 약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은 놀란 표정으로 혈당 기록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침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바꿨는데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단지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만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혈당 수치를 볼 때 혹시 숫자만 보고 자신을 탓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숫자 뒤에 숨은 환경과 습관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겨울 추위가 혈관을 조이고 그 결과 혈당과 혈압이 함께 흔들리는지 몸속 연결고리를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겨울 아침에 혈당이 흔들릴 때 사실 가장 먼저 긴장하는 것은 췌장이 아니라 혈관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겨울이 유독 위험한 계절인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몸은 본능적으로 열을 지키려 합니다. 마치 수도관이 얼지 않도록 물기를 좁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혈관도 즉시 수축합니다. 이 반응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문제는 이미 노화가 시작된 혈관에서는 이 수축이 훨씬 거칠게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의 혈관은 젊을 때처럼 유연하지 않습니다. 탄력이 줄어들고 안쪽 벽은 미세하게 거칠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자극이 오면 혈관은 순식간에 조여들고 혈압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혈당과 절대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인슐린의 전달도 느려집니다.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당을 세포로 옮기는 속도 역시 떨어집니다. 즉, 같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효과는 절반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전문가는 겨울 혈당 상승의 주범을 호르몬 변화로만 설명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혈관 수축이 인슐린 저항성을 키운다고 말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두 주장을 모두 지켜본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겨울 아침에는 혈관 문제를 빼고 혈당을 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뇌졸중과 심근경색 발생률이 다른 계절보다 눈에 띄게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진 상태에서 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 질문을 드려볼까요? 혈당만 잘 관리하면 겨울은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 수치가 크게 나쁘지 않더라도 겨울 아침의 혈관 스트레스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아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혈당, 혈압, 혈관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는 시간. 이 중 하나만 흔들려도 다른 두 가지는 금세 영향을 받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침마다 왜 몸이 불안한지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아침에 뭘 하지 말아야 하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사로서 제가 겨울 아침에 가장 말리고 싶은 습관 하나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하고 있지만 혈당과 혈관에는 가장 가혹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리는 겨울 아침 습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시지만 혈당과 혈관에는 가장 가혹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차가운 자극을 주는 습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모습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쐬거나 바로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거나 차가운 물로 손과 얼굴을 씻는 행동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몸에는 비상 상황 신호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아침 공기 쐬는 게 건강에 좋다던데요. 공복 운동이 혈당을 낮춘다고 들었어요. 이 말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겨울 아침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겨울의 차가운 자극은 혈관을 즉시 수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그 결과가는 더 많은 포도당을 혈액으로 풀어놓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이를 제어할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혈당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 운동으로 혈당이 낮아졌다고 느끼는 분들 중 상당수는 운동 직후가 아니라 몇 시간 뒤 혈당이 더 크게 튀는 패턴을 보입니다. 몸이 받은 스트레스가 늦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어떤 전문가는 공복 운동은 무조건 좋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노년기, 특히 겨울에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분명히 본 것은 이렇습니다. 60세 이후 겨울 아침의 공복 자극은 이득보다 손해가 훨씬 큽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혈당이 높게 나와 불안해진 나머지 식사를 더 미루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코르티솔은 계속 분비되고 간은 더 많은 당을 혈액으로 밀어냅니다. 결국 조심하려다 더 올리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겨울 아침에 몸을 따뜻하게 깨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차가운 충격으로 억지로 깨우고 계신가요? 이 차이가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겨울 아침에 필요한 것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몸이 준비되기도 전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겨울 아침의 황금 순서를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아침 혈당이 훨씬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아침 혈당 관리는 의지나 인내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권하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겨울 아침에는 몸을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깨워야 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불 안에서 3분만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손과 발을 가볍게 움직이며 몸에 아침이 왔다는 신호를 부드럽게 보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교감신경의 흥분은 가라앉고 혈관은 서서히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나 물을 먼저 접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온도의 음료 한 잔으로 몸속 온도를 먼저 올립니다. 이 한 잔은 영양을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혈관과 간에게 비상 상황이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커피는 괜찮나요? 겨울 아침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 변동을 더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물이나 연한 차가 훨씬 안전한 선택입니다. 이제 아침 식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겨울 아침 식사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먹느냐입니다. 먼저 섬유질이 있는 음식으로 위장을 천천히 열어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로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소량만. 이 순서만으로도 식후 혈당 곡선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가볍게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겨울 아침에는 아주 소량이라도 첫 신호를 주는 것이 공복을 오래 유지하는 것보다 혈당 안정에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노년 당뇨 관리에서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관점입니다. 식사를 마쳤다면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잠깐 앉아서 몸이 반응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2030분 후 집 안에서 가볍게 걷거나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정도의 부드러운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근육은 인슐린 도움 없이도 혈액 속 당을 흡수하는 자연스러운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겨울 아침을 얼마나 급하게 시작해 오셨나요? 몸이 준비되기도 전에 결과부터 확인하려 하진 않으셨나요? 혈당 관리의 핵심은 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겨울 아침 습관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나아가 겨울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겨울 아침의 10분 움직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겨울 아침 혈당 관리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아침부터 운동까지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겨울 아침에 필요한 것은 땀이 나는 운동도 밖으로 나가는 산책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행동이 혈당과 혈관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10분 몸을 안심시키는 움직임입니다.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밤새 굳어있던 스펀지를 차가운 물에 갑자기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은 젖지만 안쪽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적시면 스펀지는 자연스럽게 물을 흡수합니다. 우리 근육도 겨울 아침에는 이와 같습니다. 아침 식사 후 2030분이 지난 시점, 이때 근육은 혈액 속 당을 가장 안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무리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근육은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당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숨이 가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는 동작은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혈관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쁜 움직임은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혈당 변동폭을 줄이는 효과를 냅니다. 즉, 아침에 한번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주면 점심과 저녁에도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아침 운동의 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전문가는 아침에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년기, 특히 겨울에는 강도보다 안전한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이 10분 움직임을 꾸준히 한 뒤 저혈당에 대한 불안도 함께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까지 운동을 해야 하는 숙제처럼 느끼지 않으셨나요? 겨울 아침의 움직임은 벌이 아니라 보호장치입니다. 몸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혈당이 갈 곳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도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이 실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10분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겨울 아침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혈당보다 더 조용히, 그러나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겨울 합병증의 연결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의사들이 겨울을 가장 경계하는 계절로 꼽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혈당 수치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혈당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이 합병증은 아주 조용히, 눈치채기 어렵게 시작됩니다. 겨울철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사고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를 많은 분들이 추위 때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놓치고 있는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혈당, 혈압, 혈관 수축이 동시에 겹칠 때 위험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은 점점 끈적해집니다. 여기에 혈관 수축이 더해지면 혈액은 좁은 길을 더 느리고 무겁게 흐르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통증도 경고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겨울철 사고를 겪은 많은 환자분들이 사고 전날까지 혈당은 나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수치만 보면 크게 문제 없어 보였던 경우도 많습니다. 즉, 숫자만으로는 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은 자주 토론됩니다. 어떤 전문가는 혈당 수치 관리만 잘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는 겨울에는 혈관 반응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임상에서 수많은 겨울을 지켜본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겨울에는 혈당 안정감이 혈당 수치보다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 아침의 혈당 급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달간 누적된 혈관 피로를 만듭니다. 눈에 띄는 사고가 없더라도 몸은 계속해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끝난 뒤 봄에 갑자기 컨디션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겨울 아침마다 몸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손발이 더 차가워지거나 아침 피로가 유난히 심해지지 않으셨나요? 이 신호들은 혈관이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앞서 말씀드린 아침 순서와 10분 움직임은 이 위험한 연결고리를 끊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혈관도 덜 수축하고 혈관이 안정되면 합병증의 위험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어떻게 오늘 아침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가 겨울 전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이라면 이미 겨울 아침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방식의 결과라는 점을 몸으로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겨울 아침 혈당을 흔드는 진짜 원인은 의지가 약해서도 약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차가운 자극과 급한 행동을 먼저 준 데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어긋남이 혈관을 조이고 혈당을 밀어 올리고 하루 전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흐름은 아주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 이불 안에서 숨을 고르고 따뜻한 한 잔으로 몸에 신호를 주고 순서를 지킨 식사 후 10분만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과정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루 이틀 놓쳤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돌아올 수 있는 습관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관대하고 변화를 기억할 줄 압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늦은 날이 아니라 가장 빠른 날입니다. 겨울 아침 혈당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바로 몸과 다시 손을 잡는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말고 함께 나누어 주세요. 같은 아침을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한 집안의 겨울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약속을 하나 해볼까요? 내일 아침 혈당계를 들기 전에 먼저 몸을 따뜻하게 깨워주기. 그리고 댓글에 Day 1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겨울 아침의 혈당과 혈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겨울 아침이 조금 더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